난 친구 A, B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다 친구 B는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다. 우린 비틀거리는 B를 부축하며 집에 가던 중 오래전 주인이 실종되어 폐업한 모텔을 발견했다. 문득 우린 B를 여기에 재우고 가자는 얘기를 했다. 일어나면 흉가라는 사실에 깜짝 놀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빈방에 B를 눕혔는데 갑자기 B가 눈을 떴다. 그리고 B의 첫마디. 여긴 어딘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순간 우린 취기가 싹 사라졌고 B를 데리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자정이 넘은 시각, 나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왔다. 한참을 계속 따라오길래 오토바이를 세우고 경찰에게 물었다. 전 헬멧도 쓰고 면허도 있는데 왜 자꾸 따라오세요? 그러자 경찰은 뒤에 탄 사람은 헬멧 안 썼잖아. 순간 소름이 돋아 오토바이를 볼 수 없었다. 아무도 없는 흉가에 B가 사람이 많다고 한 이유는 그곳에 있던 귀신들을 본 것이다. 분명 난 오토바이를 혼자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뒤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했다. 친구와 난 사막에 고립됐다. 이미 가져온 식량은 고갈됐고 열흘을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다. 그러다 눈앞에 돼지가 나타났다. 난 재빨리 돼지를 잡아서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아내와 어린아이 셋이서 여행을 하다가 한 민박집을 들어갔다. 그리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자다가 우는 일이 흔하긴 했지만 평소와 달리 경기를 일으키며 울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바로 일어나 아이를 봤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고양이가 그려진 그림 족자가 있었다. 난 족자를 치우려고 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림을 가까이서 봤는데 고양이는 왼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고 오른쪽은 이상하리만큼 비어있는 구도가 희한한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아이를 내놔. 네 아이를. 난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잡아먹은 건 돼지가 아니라 친구였다. 그림의 고양이 귀신은 아이를 자기 옆에다 두기 위해 부모가 자는 사이를 틈타 죽이려 했던 거였다. 난 친구와 하교 중에 골목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우릴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자 친구는 무서웠는지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할아버지는 우릴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릴 쫓아오고 있었다. 그러다 학교 교실까지 와서야 할아버지를 따돌릴 수 있었다. 친구는 돌에 맞았는지 무릎에 피가 나서 울고 있었다. 친구는 다음에 만나면 자신도 돌을 던져 복수할 거라고 했다. 친구가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학교 가는 날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았다. 엄마는 내게 온갖 귀한 약재를 구해다 먹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한 무속인을 찾았다. 무속인은 날 보더니 아무것도 씌인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속인의 표정이 매우 심각하길래 엄마는 귀신이 안 씌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묻자 보통 사람은 수호령이 있는데 나에겐 수호령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허약한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런 나를 엄마는 자기가 지켜주겠다며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신 나의 친할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자신을 희생하여 아이의 수호령이 되어 지켜주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 난 병원 의사다. 난 순회 진료를 돌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고장이 났다. 난 비상벨을 누르고 경비 아저씨한테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 정비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정비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순간
엘리베이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하지만 학교에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왕따를 당하는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항상 속이 타셨다. 그러던 어느 날 괴롭혔던 가해자 집에 불이 나면서 그 친구는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날 괴롭혔던 또 다른 가해자의 집도 불이 났고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까지 모두 불타 죽었다. 당연히 뉴스에는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었다. 그걸 본 엄마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조만간 학교 선생님 집도 불타겠네? 라고 하셨다. 그 병원 의사는 마음 따뜻한 명의로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한 사람이었다. 의사가 탄 엘리베이터는 줄이 끊어져 있었지만 그 병원에서 그 의사에게 진료받다 죽은 홀령들이 살아있을 적 의사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엘리베이터를 받쳐주고 있었던 거였다. 날 왕따시키던 가해자에게 화가 난 엄마는 직접 가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고 조만간 학교 선생님 집도 불타겠네? 라고 말한 이유도 학교에서 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그 선생님 집에 조만간 불 지를 계획을 암시한 말이었다. 우리 반에는 허언증인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은 우리 학교엔 외계인이 다닌다던가 최근 자기와 사귀는 여친이 유령이라던가 하는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정작 본인은 헛소리가 아닌 진짜라 믿고 착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은 나에게 자신의 여친인 유령에게 배워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그럼 내게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녀석은 자신을 못 믿는다며 화를 냈고 다음날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녀석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옆집에 한 여자가 이사를 왔다.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주말만 되면 남친이 오는지 항상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왠지 대화 내용이 매번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다 이윽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외출을 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더니 옆집 문에 접근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게다가 경찰과 감식관이 있었고 옆집 여자는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은 카세트 레코더를 들고 나왔다. 그 녀석은 자신은 날 수 있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유령이 되어 유령인 여친과 같이 나를 찾아왔다. 대화 내용이 항상 같았던 이유는 남친이 여자를 죽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말마다 옆집에 들리도록 미리 녹음했던 평소의 대화를 크게 틀어놨던 거였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지 아내의 친구가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남편은 의문의 젊은 여자와 팔짱 낀 채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믿었던 배신감에 화가 나 그 여자를 찾아내어 죽여버렸다. 남편은 오늘 저녁 식사에 나온 고기가 맛있다며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아내는 늘 먹던 고기인데 양념을 다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자신을 잘 따르던 조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친구는 학교 근처에 심령사진이 잘 찍힌다는 흉가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난 정말 찍히는지 궁금해서 끝나고 친구와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그러다 친구가 가는 도중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를 사간다고 먼저 가라고 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흉가에 도착했고 친구는 나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흉가 안은 어두컴컴하고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맨눈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우선 친구와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귀신은 없었고 오롯이 나와 친구 둘만 찍혀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소문이 소문을 낳는다고 그냥 헛소문인 것 같았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난 발길을 돌렸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안 보였다. 선생님은 친구가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난 깨달았다. 그 흉가는 심령사진이 찍히는 곳이라고. 사진 속 여자가 조카인 줄 모르고 오해한 아내는 조카를 죽이던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그날 먹었던 고기는 조카의 인육이었다. 친구는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었다. 내가 흉가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을 땐 이미 친구는 귀신인 상태였던 것이다.